그럼 이제 특징주로 바로 넘어가서 골드만삭스, 모건스탠리 간밤에 실적 발표했던 기업들 어떻게 나왔는지 좀 잠깐 정리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일단 모건스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적, 매출액과 조정 EPS 모두 시장의 예상치를 웃돌았습니다. 그렇죠? 다만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은 좀 감소는 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주가는 한 6%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단 안 좋아질 거라는 거는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던 바였고, 그보다는 덜 나빠기 때문에 일단 주가는 화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이렇게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할 수 있었던 것은 모건스탠리가 자산관리 부문에서 상당히 좀 성과를 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이렇게 올랐고요. 그리고 지금 은행기업, 은행주들 계속해서 대손 충당금 많이 쌓고 있다라는 얘기 지난 저희가 월요일이었죠. 월요일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모건스탠리도 4분기 때 대손 충당금 8,700만 달러까지 확보를 해놨습니다. 전년 동기에 500만 달러 확충해놨던 거와 비교를 하면 뭔가 진짜 은행들이 어떤 채권 부실화라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구나,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구나라는 건 좀 드러납니다. 자, 이제 골드만삭스 6.4% 주가가 하락을 했는데요. 매출액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를 했고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감소했습니다. 매출액까지만 봐도 그냥 좀 아쉽지만 점점점이었는데요. 사실 시장에서 충격받은 것은 EPS입니다. 주당 순이익인데 시장에서는 5.48달러 나올 걸로 예상을 했는데 3.32달러에 그쳤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66%나 급감을 한 이거인데요. 이 11년 내 최대 어닝 미스라는 것은 시장이 예상했던 것과 비교해서 좀 미스가 난 부분, 그러니까 너무 많이 덜 나왔다, 예상보다 너무 덜 나온 그 폭이 11년 만에 최대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의 이거는 완전한 쇼크로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면서 이제 주가가 많이 밀린 건데, 이유는 골드만삭스 우리가 세계 최대 투자 은행이라는 거 다 알고 있고, 지난해 4분기도 그랬지, 지난 한 해 내내 IPO 시장 죽었고 채권 시장 계속 약세였고 이러다 보니까 그쪽 이제 투자은행과 관련된 수수료 부분에 많이 좀 위축이 됐습니다. 그 여파, 그리고 임금 등 비용이 급증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익에 타격을 줬다. 이게 실적 저하로 이어졌다라고 해석을 해볼 수가 있는데, 골드만삭스가 지금 구조조정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번 실적을 보면서 추가적인 구조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는 이야기들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조조정하면서 아무래도 구조조정하면 금액을 많이 지불을 하잖아요. 몇 달치 월급을 또 준다던가. 그거는 이 4분기 실적에 반영이 안 돼 있고 아마 올 1분기에 또 반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에 대한 우려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골드만삭스 4분기에 역시 대손 충당금 9억 7,200만 달러 쌓았습니다. 전년 대비해서 이제 3배 정도 급증을 시킨 이런 내용인데요. 이런 부분이 아마 전체적인 증시 투자 심리에도 좀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특징주는 이제 로블록스인데요. 로블록스는 11.8%나 급등을 했습니다. 메타버스 기반의 온라인 게임 플랫폼 저희가 많이 다뤘기 때문에 저희 방송 많이 보셨던 분들은 아실 텐데요. 12월 실적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확정치는 아니고 잠정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들이 얘기하는 예약 금액, 흔히 다른 기업들의 매출과 같은 건데요. 이 매출이 4억 3천만 달러에서 4억 3,900만 달러를 기록했을 것으로 잠정 집계가 됐습니다. 전년 동기와 비교를 하면 약 17에서 20% 증가를 한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에서 높이 평가를 받았고요. 특히 1일 활성 사용자 수가 6,150만 명으로 이것도 전년 대비해서 18%나 늘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니까 그동안 제 우려 컸는데 그래도 이제는 좀 증가를 하는구나. 이런 부분들이 투자 심리에 매우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은 알리바바입니다. 알리바바 중국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인데요. 이 기업이 주가는 1.56% 하락하기는 했습니다만 주요 이슈가 있어서 오늘 특징주로 정리를 해온 건데, 자, 행동주의 투자자 라이언 코헨, 밈주식 매매 많이 하셨던 분들은 코헨을 많이 아실 거예요. 배드베스 앤 비욘드라던가 게임스탑 관련해서 또 많이 사기도 하고 이러면서 밈 주식의 치어리더 밈 주식의 큰손 이런 평가들도 있었고, 코헨이 들고 나감에 따라서 주가들의 변동성도 커질 만큼 이 밈 주식 때문에
약간 좀 스타가 됐던 뭐 그런 사람이죠. 이 투자자인데 지난해 하반기에 알리바바 주식을 뭐 수억 달러, 이 규모는 아직 이게 뭐 공개가 안 돼서 다 그냥 수억 달러라고 많이 외신들도 정리를 했던데 수억 달러 규모의 이 알리바바 주식을 바로 이 코엔이 매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사실은 작년에 다 있었던 일인데 이게 보도가 이제 어제 오늘 나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사회에 지난해 8월에 접촉을 해서 알리바바 너희들 보니까 5년 내에 두 자릿수 때 매출 성장할 것 같고 그리고 잉여 현금 흐름도 내가 봤을 때 한 20% 성장할 것 같아. 근데 이런 걸 고려하면 너희 주가 너무 저평가야. 이 저평가 해소하기 위해서 자사주 매입을 늘려라고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난해 11월에 실제로 알리바바가 자사주 매입 확대 계획을 밝힌 바 있었거든요. 원래 이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으로 250억 달러 매수하겠다고 했었는데 11월에 이것을 400억 달러로 확대를 시키고 2025년 3월까지 요거를 완료하겠다라고 했었는데 결국 그게 어떤 코엔의 입김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라는 해석이 이제 좀 나오는 거죠. 근데 코엔의 요구는 궁극적으로는 자사주 매입 규모를 600억 달러까지 높여라라는 게 요구 사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알리바바가 꾸준히 자사주 매입을 늘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이제 늘릴 수 있을 텐데 이 코엔이 사실은 애플 주식으로 꽤 재미를 봤던 투자자예요. 애플 주식도 지금 한 8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애플의 주가 레벨업 단계를 보면 자사주 매입을 안 하다가 하면서 주가 레벨업이 됐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알리바바에도 적용을 한 게 아닌가라는 좀 해석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알리바바는 뭐 이런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다만 이 알리바바는 아무래도 중국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리 이런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다른 그냥 미국 주식과 같이 똑같은 영향력을 미치기에는 한계가 있을 거야라는 우려들도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그런 점에 있어서 뭐 우려가 있습니다만 또 한편에서는 그래도 이런 투자자들이 나서서 한다면 뭐 그래도 이런 일반 주주들의 어떤 지배력이 조금이나마 개선되지 않겠어? 뭐 이런 또 긍정론도 있으니까요. 그런 관점에서 알리바바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